헤드클리커는 전통과 혁신 그리고 상업적인 성공을 동시에 이룬 샴페인 하우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자, 다음은 RM 생산자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NM을 열심히 해서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에드리안 르누아입니다. 에드리안 르누아는 이제 샹파뉴 베르지 계곡과 몽타뉴 행스 경계에 위치한 베르즈네를 기반으로 한 신세대 그로우 샴페인 생산자입니다. 르누아 가보는 여러 세대에 걸쳐 베르즈네에서 포도 재배를 이어오는 재배 집안으로 에드리안은 가족 포도밭을 바탕으로 2015년 첫 빈티지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대량 생산이나 브랜드 중심의 접근보다는 포도밭과 빈티지의 개별성을 정밀하게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극소량 생산과 팟셀 중심의 접근으로 빠르게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습니다. 에드리안 르누아의 포도밭은 대부분 그랑크루 베르즈네에 위치해 있고요. 평균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올드바인 피노누아가 핵심입니다. 양조는 자연 효모만을 사용해 발효하고 오크베로를 사용하고 낮은 도사주를 기반으로 하며 토양과 빈티지의 에너지를 와인에 그대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피노누아가 지닌 뛰어난 집중도와 긴장감, 풍성한 미네랄 터치, 그다음에 구조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드리안 누아르는 가문의 유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그로우 샴페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조용하지만 확실한 존재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천 와인으로는 제피니트가 있습니다. 이 와인은 베르지에서 생산된 피노누아로 만드는데, 그레이프 빈티지는 18, 19, 20 빈티지고요. 베스트 빈티지는 16, 17 빈티지입니다. 항상 맛있어요. 다음 추천해드릴 와인은 레 아네입니다. 이 와인은 2013 빈티지를 시작으로 솔레라 방식으로 생산되며 100% 피노누아로 만들어집니다. 블라인드로 테스팅을 한다면 셀러스나 사바의 와인들을 연상시킬 만큼 화려한 산도와 뛰어난 집중도, 그리고 폭발적인 미네랄 터치가 보이면 무조건 구입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르세파주, 이 와인의 경우에는 에드리안 르누아의 가장 대표적인 와인이죠. 베르지에서 생산된 피노누아를 베이스로 해서 만드는데, 도자주도 낮은 편이에요. 1.6인데 구조감도 아주 좋고 너무 맛있네요. 저는 오늘 앞으로 샴페인의 미래가 될 생산자 중에 한 명, 그냥 딱 스타일로 보면 이런 이제 세파주 같은 경우는 브로쉐와 사바의 어디 사이쯤? 그렇지 않나요? 사바의 산도, 그 다음에 피노누아 그런 느낌과 브로시에서 오기는 이런 화려함 같은 게 너무 매력적인 와인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베누아 라예입니다. 베누아 라예는 몽타뉴 행스 부지 그랑크루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로우 샴페인 생산자로, 피노누아 중심의 테루아의 표현과 비오디나미 농법의 대가로 자신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한 상당히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가문은 1930년대부터 포도 재배를 이어왔으며, 베누아 라예는 1993년부터 도매를 이끌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화학 제초제 사용을 전면적으로 중단을 했고요. 2007년 이후에는 완전히 비오디나믹 농법을 도입하며 토양과 포도의 생명력을 와인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살아생전에 앙클라우드 르플레우 여사가 직접 자기 와인을 몇 바스크씩 사서 차에 싣고 샴페인을 직접 방문해서 베누아 라예하고 이야기를 나눌 만큼 비오디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포도밭은 대부분 이제 부지 그랑크루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령이 높은 피노누아가 핵심입니다. 양조는 자연 효모만을 사용해 발효하며 호두라든지 드미무드를 통해서 숙성을 시키고요. 긴 리 컨택과 극도로 낮은 도사주 혹은 브룻 네이처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인 어드케이트와 비노우스는 그의 와인을 힘이 아닌 에너지와 진동감 그리고 미네랄이 돋보이는 샴페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피터리암 역시 부지 테루아를 가장 정제된 방식으로 해석한 생산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며, 부지의 끝판대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지만 크리스탈에서 수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부지의 끝판대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대표적인 큐베인은 이제 브루 네이처 그랑크루는 피노누아의 직선적인 구조감, 석회질의 미네랄 터치가 인상적인 와인이며, 블랑 드 누아 그랑크루는 뛰어난 구조감과 집중도 그리고 숙성 잠재력이 돋보이는 와인입니다. 다니엘 큐베인 르 자르딩 데 그로스피에르는 라이의 철학의 정점을 표현한 와인으로 매우 낮은 수확량과 긴 숙성을 통해 깊이 있는 질감과 복합미를 보여주죠. 이외에도 이제 로제 드 마세레이숑은 치명을 통한 구조감이 아주 좋은 로제 와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베노 라이아는 부지의 힘을 과시하기보다는 절제되고 정밀하며 특유의 생명력을 재해석한 생산자로 부지 그로 샴페인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와인은 비올린입니다. 비노우스는 비올린에 대해 샴페인의 형식을 빌린 진지한 때루아의 와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베누아 라에아가 도달한 가장 깊이 있는 표현 중 하나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올레는 이제 라의 딸 이름에서 따온 큐베로 부지 그랑크루의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만을 사용하는데, 평균 수령이 약 70년에서 80년 이상에 달하고요. 일부는 필록셀라 이전에 심어진 유전적 계보를 지니고 있으며 최소 10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한 와인이죠. 그레이프 빈티지는 08, 10, 13, 18, 19. 이번에 13 먹었지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베스트 빈티지는 12, 16, 20, 21, 22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추천을 해드릴 와인은 르 자르딩 드라 그로스프레르입니다. 이 와인은 이제 필드 블렌딩을 통한 단일 포도밭에서 생산되며 라의 철학의 정점에 서 있는 와인으로 연간 1,700병 내외가 생산이 되고요. 최소 10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합니다. 그레이프 빈티지는 08, 12, 13, 15, 18 빈티지고, 베스트 빈티지는 09, 14, 16 빈티지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샤르도니 따이에입니다. 샤르도니 따이에는 몽타뉴 행스 북부인 메르피의 거점을 한 대표적인 그로 샴페인 생산자입니다. 가문은 17세기부터 이 지역에서 포도 재배를 하였으며, 현재는 알렉산드로 샤르도뉴가 양조를 총괄하며 때루아 중심의 현대적인 스타일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스승인 안셈 살로스의 영향으로 인해 토양과 미세 기후의 차이를 존중하며 파셀바니, 즉 단일 구획으로 와인을 생산하며 화학 비료를 배제한 지속 가능한 재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연 효모만을 활용을 통해 포도의 순수한 개성을 표현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샤르도니 따이의 대표 와인은 이제 생 안느는 하우스의 스타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큐베로 균형 잡힌 산도와 섬세한 질감이 돋보이는 와인입니다. 큐베 레 바레는 모래 토양에서 자란 올드바인 피노 무니에의 깊이와 폭발적인 미네랄 캐릭터를 강조하고 있으며, 쉐민들 행스라든지 오르조 등 단일 구획 샴페인은 토양별의 개성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샤르도니 따이에는 전통과 실험 정신 그리고 정밀함을 결합한 하우스로 샴페인의 미래적 방향을 제시하는 생산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추천해드릴 와인은 앞서 말씀드린 레바레가 있죠. 레바레 이 와인은 100% 피노 무니에로 만들어진데, 그레이프 빈티지는 16, 18, 19, 베스트 빈티지는 2009, 17, 20 빈티지를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쉐민 행스죠. 이 와인은 블랑입니다. 100% 샤르도네로 만들어지고요. 그레이프 빈티지는 18, 19, 20. 세 개 다 정말 좋았어요. 그 다음에 베스트는 12, 13, 16, 17 빈티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리조, 이 와인은 100% 피노누아로 만들어지죠. 2019 빈티지가 그레이프 빈티지고요. 그 다음 베스트 빈티지는 08, 16, 18, 20 빈티지가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에글리 우리에입니다. 에글리 우리에는 몽타뉴 행스의 앙본에 기반을 둔 그로우 샴페인 하우스로 오늘날 장인적 샴페인의 기준을 제시한 최고의 생산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문은 1930년대부터 포도 재배를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프랑시스 에글리가 하우스를 이끌며 이제 품질 중심의 철학을 확립하였습니다. 수확량을 조절하고 완전히 숙성된 포도만을 사용하며 자연 발효를 중시하고 오크를 통한 발효와 숙성 그리고 낮은 도사주를 통해 때루아의 순수한 표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포도밭은 대부분 그랑크루, 이제 앙보네와 부지 지역, 그다음에 프리미크루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균 수령이 40년에서 60년도 된 올드바인들입니다. 대표적인 와인인 그랑크루 브룻은 피노누아 중심의 강건한 구조감과
뛰어난 미네랄티로 명성이 굉장히 높죠. 블랑드 누아 비에비뉴는 올드바인 피노누아의 농밀함과 깊이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와인이기도 합니다. 레 비뉴드 브리니 같은 경우에는 피노 무니에로 만들어지고요. 밀레심이라든지 로제 또한 때르와의 개성을 또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글레 우리에는 화려함보다는 정밀함과 숙성 잠재력 그리고 풍만한 오크 터치가 도드라지는 진정한 그로 샴페인의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와인은 밀레짐 그랑크루 그루시고요. 그레이프 빈티지는 02, 08, 1213, 그다음 베스트 빈티지는 09, 1415입니다. 2013년 진짜 예술. 크리스탈 로제가 안 되면 이거는 어떻게 안 될까? 자,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에마누엘 브로쉐입니다. 에마누엘 브로쉐는 그로우 샴페인 가운데서도 가장 예술적이고 실험적인 생산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몽타뉴 행스 서쪽 블레드오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인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샴페인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2002년에 첫 빈티지를 출시하였습니다. 포도밭 면적은 약 2.5헥타르로 매우 작은 편이고 거의 모든 작업을 수작으로 진행합니다. 에마누엘 브로쉐는 일찍이 비오디나믹 농법을 도입해 토양 생태계와 포도의 에너지를 중시하는 철학을 확립하였습니다. 그의 샴페인은 피노누아, 피노무니에, 샤르도네를 모두 활용하고 있는데요. 빈티지에 따라 블렌딩 비율을 바꾸는 것이 특징 중에 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쿠베인 르몽 베노아는 단일 포도밭에서 생산되며 자연 효모를 통한 발효, 오크 배럴의 숙성, 그다음에 긴 효모 접촉 후 극도로 낮은 도사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와인은 특유의 화려함과 더불어 뛰어난 집중도, 폭발적인 미네랄 터치가 돋보이는 와인으로 빈티지마다의 특유의 개성을 잘 드러냅니다. 에마누엘 브로쉐는 뛰어난 품질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가 돋보이며 거기에 생산량까지 작아서 샴페인 애호가와 와인 전문가들 사이에서 컬트적 지위를 가지는 최고의 생산자입니다. 추천해드릴 와인은 오샤르도네, 레오 샤르도네가 있는데 2006 빈티지부터 생산을 시작했고요. 베스트 빈티지는 06, 07, 09, 10, 11, 16이고요. 그레이프 빈티지는 08, 12, 13, 14, 15 빈티지입니다. 아쉽게도 2016 빈티지가 마지막 빈티지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추천 와인은 레오 무니에입니다. 이 와인 역시 06 빈티지부터 생산을 시작했고요. 베스트 빈티지는 06, 07, 09, 2010, 11, 16 빈티지고 그레이프 빈티지는 08, 12, 13, 14, 15 빈티지입니다. 이 와인도 아쉽게 2016 빈티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2017 빈티지는 지금 소개해드릴 레오 비녜를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르몽베도아에서 있던 1962년에 심어진 올드바인 피노 무니에와 샤르도네를 블렌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작가님? 생산이요? 2017년에 서리 피해가 너무 크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생산 자체를 못할 정도로 수확량이 낮았다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두 와인을 블렌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레오 비녜라고 해서 이것도 아주 맛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할 수 있다면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드리는 게 에마누엘 브로쉐의 밀레짐 엑스트라 브룻 2006 빈티지입니다. 일명 지문. 이 작가님 경험한 최고의 샴페인 중 하나 아닙니까? 네. 이거 맞죠? 제가 이거 오픈하는 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지만 이거 드시는 날 다른 샴페인은 진짜 웬만한 건 다 발리죠. 정말 예술입니다. 옛날엔 쌌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제 셀러에 몇 병 남아있죠. 매거는. 심지어는 제 셀러에 그때 브로쉐가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니까 매그놀 50병 만들었거든요. 딱 50병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2006 매그놀 50병을 만들고 셀러에서 숙성 중이었다가 리커텍 중인 거를 저한테 줬어요. 대구로 좀 안 한 거. 그래서 그게 원래 크라운 캡을 씌워서 외부에 출시시키는 게 불법이래요. 그래서 브로쉐가 저한테 어떻게 줬냐면 크라운 캡에다가 위에 코르크를 하나 올려서 거기에 이제 호일을 씌워주는 게 제 셀러에서 잘 잠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해야지.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맛있을까. 자,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프레드릭 사바입니다. 프레드릭 사바는 몽타뉴 행스 북서부 에케이 프리메크루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로우 샴페인의 생산자로 오늘날 피노누아가 지닌 때르와의 순수함을
가장 섬세하게 구현해내는 생산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바의 가문은 여러 세대를 걸쳐서 LK에서 포도를 재배하였으며 프레드릭은 2005년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본격적인 병입을 시작하였으며 도면의 방향성을 완전히 전환을 시킵니다. 전통적인 이제 블렌딩 중심의 샴페인에서 벗어나 단일 포도밭, 단일 품종, 빈티지 중심의 접근을 확립하였습니다. 사바의 포도밭은 대부분 에케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석회질과 점태가 혼합된 토양에서 자란 피노누아가 핵심 포도 품종입니다. 양조는 자연 효모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발효는 오크 배럴과 와인 글러브를 통해 숙성하고 비교적 낮은 도사지를 기본을 하되 과도한 개입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는 편이죠. 와인 어드케이트에서는 그의 와인을 파워보다는 정밀함, 에너지, 투명성이 중심이 되는 샴페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피터리엄의 경우에는 에케이 테루아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생산자로 사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큐베인 이제 오버초는 하우스의 기준이 되는 블랑 드 노아로 에케이 피노누아의 직선적인 산도와 미네랄을 잘 표현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몽테크리앙이라든가 르몽베르라든지 레노 등은 모두 단일 포도밭에서 생산된 샴페인으로 토양과 빈티지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그가 지닌 철학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몽테크리앙은 버블이 있는 몽아쉐에 비견될 만큼 뛰어난 퀄리티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사바는 특유의 화려함과 농밀함에 집중도, 짜릿한 애시디티가 돋보이는 와인으로 오늘날 그로우 샴페인을 맛있는 테루아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핵심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프레드릭 사바의 추천 아무래도 익스프레션이죠. 익스프레션 베스트 빈티지는 14, 그레이트 빈티지는 10, 12, 18 빈티지고요. 2018이 진짜 보이면 무조건 사세요. 문제는 매그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로제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빈티지가 12, 14, 16, 17 빈티지고요. 그레이트 빈티지는 15, 19 빈티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뚜꾸들이라든지 이번에 한국에 저한테 독점으로 준 크라망 그게 매그넘은 전 세계적으로 풀렸고 일반 바틀은 150병 만들었을 거야. 150병 만들었나? 사바한테 보고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야 이거 나 다 줘. 하니까 그래서 진짜? 진짜? 이러더니 다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격을 매그넘 가격으로 준 것 같아. 사바 듣고 있니? 브래드? 자, 다음 소개해드릴 샴페인은 제롬 프레보입니다. 제롬 프레보는 몽타뉴드 행스 북서부에 위치한 궤에서 활동하는 그로우 샴페인의 레전드로 손꼽히며 오늘날 피노 무니에라는 품종이 지닌 위상을 끌어올린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1980년대 후반 가족 소유의 포도밭을 물려받으며 공식적인 병입은 1998 빈티지 라클로제로 출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제롬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크 셀로스의 셀러에서 안셈 셀로스의 조언을 받으며 2002년까지 그와 함께 와인을 만들었고 이후 자신의 마을인 궤로 돌아와서 그 당시 이제 블렌딩 중심의 샴페인과는 결을 달리하는 그만의 철학을 확립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거죠. 제롬 프레보의 대부분의 와인들은 단일 포도밭, 즉 레베긴에서 생산이 되며 모래와 석회가 혼합된 토양에서 자란 피노 무니에가 핵심 포도 품종입니다. 자연 효모를 통한 발효, 오크 숙성, 낮은 조사주를 통해 피노 무니의 특유의 과일미보다는 풍부한 미네랄 터치와 뛰어난 집중도, 탄탄한 구조감, 풍부한 숙성 잠재력을 가진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의 와인은 짧은 리컨택으로 인해서 최소 4년 정도의 병 숙성이 필요하고요. 즉 출시가 되고 4년 정도의 숙성이 필요한데 어린 와인일 때는 이제 상당히 절제된 느낌이 강하지만 병 숙성을 거치며 향신료라든지 말린 과일 그리고 테루아의 뉘앙스가 그 깊이를 확장하는 특유의 매력을 뽐냅니다. 제롬 프레보는 단일 포도밭, 단일 품종의 접근을 통해 샴페인을 테루아 와인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상징적인 생산자로 여러 평론가들로부터 그로우 샴페인의 기준점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롬의 와인을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라클로지에르 N이 있습니다. 이 와인은 레이블에 빨간색 N이 글씨가 써져 있는데요. 2018 빈티지를 베이스로 처음 출시가 되었고요. 자신의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와 구입한 포도들을 블렌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레이트 빈티지는 18, 19, 20, 22 빈티지고요. 베스트 빈티지는 21, 23 빈티지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와인은 레 베귄입니다. 이 와인은 1998 빈티지부터 생산을 시작했고요. 약 95%가 피노 무니에이며 나머지는 피노 블랑, 샤르도네가 블렌딩됩니다. 이게 필드 블렌딩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100%라고 하는데 이게 100%가 아닙니다. 베스트 빈티지는 02, 05, 10, 12, 13, 14, 16, 23 빈티지고요. 그레이트 빈티지는 08, 09, 15, 18, 19, 20, 22 빈티지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와인은 그랑크루입니다. 그랑크루는 2019 빈티지부터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이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서 제롬 프레보는 르문일 지역의 2개의 포도밭 100% 샤르도네가 심어졌는데 여기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와인은 빈티지에 따라 품종을 조금 달리하며 일부 포도는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 빈티지는 50% 샤르도네는 르문레스루오지에서 생산된 샤르도네를 사용했고요. 나머지 50%는 피노누아, 여기는 퓨지유 그랑크루에서 생산된 포도를 구입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재미난 건 2021 빈티지의 경우에는 100% 샤르도네를 사용했는데 르문레스루오지에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9하고 22 빈티지가 베스트인 것 같아요. 다음 소개해드릴 와인은 팍시밀 로제입니다. 이 와인은 2007 빈티지부터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레드 와인은 블렌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베스트 와인은 07, 12, 13, 14, 16, 17 빈티지고요. 그레이트 빈티지는 08, 09, 10, 15, 18, 19, 20, 22 빈티지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와인은 던 로타, 흔히 로타라고 많이 해요. 로타 엑스트라 로제인데 2016 빈티지에만 생산이 되었으며 기존에 팍시밀을 만들던 레드 와인은 블렌딩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크에서 발효 중인 과정에서 레드 와인을 넣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제롬 프레보스트는 이 와인이 본인이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생산을 안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016년에만 딱 생산됐고 소량이 생산된 희소성 때문에 팍시밀 로제보다 거의 2배 가격에 팔리거든요. 맛은 없습니다. 좋기는 한데 그냥 굉장히 특이한 와인, 독특한 와인이긴 한데 제가 이거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먹었을걸요? 제가 6번 정도를 테스팅했으니까 마실 때마다 그냥 먹을만 한데 이 제롬의 스타일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뭐 퀄리티가 엄청나게 빠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게 제롬은 본인이 실패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싼 가격에 팔았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비싼 가격에 팔린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와인은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작가님 이거 보신 적도 없죠? 이거는 이건 제 셀러에 2병이 있습니다. 이 와인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산되는 레 베귄 있죠. 그걸 엘레바주를 더하는 거예요. 배럴에서 숙성을 더 시키고 그 다음에 병숙성을 더 거친 샴페인으로 매년 만들지도 않고 개인적으로는 2012, 15 아마 생산도 2개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 15 빈티지를 테스팅했었는데 왜 이렇게 플레버가 훨씬 더 강렬하지 했는데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엘레바주를 1년인가? 1년 2개월을 더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병에서도 리컨택을 더 오래 시켜서 출시를 했는데 이거 상당히 맛있어요. 클라이막스. 이거는 찾아봐도 거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 이 와인은 생산량이 한 100병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 사람들도 거의 없고 테스팅하는 분들도 거의 없을 거예요. 제롬이 3월 달에 한국에 옵니다. 오랜만에 한국으로 오는데 그때 이거 가지고 오라고 했다. 같이 먹자고 해야지. 맛있겠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와인은 피에르파이아입니다. 피에르파이아는 몽타뉴드 행스에 위치한 부지 그랑크루에 기반을 두고 가족 경영으로 이루어지는 그로우 샴페인 하우스로 피노누아 중심의 때루아의 표현에 있어 가장 정제된 스타일을 보여주는 생산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8대째인 앙뚜안과 꽹땅 형제가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으며 2008년부터 두 형제가 와이너리를 이끌며 스타일 면에서 정밀도라든지 일관성이 크게 향상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는 약 11헥타 정도의 포도밭을 모두 부지 그랑크루에 소유하고 있으며 석회질 기반 토양에서 자란 피노누아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힘있고 농밀한 스타일로 알려진 부지의 성격을 과장하기보다는 자연효모 발효와 오크통의 사용, 그 다음에 긴 리컨택, 그 다음에 낮은 도서지를 통해 에너지와 긴장감 그리고 탄탄한 구조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테스팅할 와인이 대표적인
꾸베죠. 르파셀은 단일 포도밭이 아닌 마을 전체 여러 플랫에서 생산된 포도를 블렌딩해서 만들어주며 부지 그랑크루가 지닌 균형 잡힌 구조감과 파워 그리고 미네랄 터치를 매력적으로 표현을 한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단일 포도밭 큐베인, 레 몽틀레트라든지 마이에레트는 보다 직선적이고 섬세한 표현을 통해 부지의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피에르파이어는 파워보다는 정확성, 즉각적인 풍만함보다는 긴 숙성 잠재력을 중시하는 생산자로 부지 그랑크루를 가장 지적으로 현대적으로 해석한 상징적인 하우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11월에 갔죠. 11월에 샴페인을 갔을 때 피에르파이어를 갔었는데 그때 피터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피터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부지의 왕은 누구일 것 같냐. 아무도 이견이 없을 건데 베노라에가 부지에서는 대장이다. 지금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고 아마 피에르파이어가 이제 그 왕자를 이어받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출시되기 시작한 뭐 18 빈티지, 19, 20 빈티지 싱글 빈야들은 강추해드립니다. 특히나 이 집은 로제도 정말 맛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테스팅하고 강 대표님하고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엔트리급 중에 사실 이거도 맛있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아주 좋아하는 와인입니다. 근데 매력이 좀 달라. 앞에 제가 테스팅했던 에드리안 누아르는 바로 보여주고 특유의 이런 미네랄 터치라든가 과일에서 오는 느낌이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톡톡 튀는 산도. 근데 굉장히 정제돼 있어요. 굉장히 세련된 스타일이고 입안에서는 쭉 밀고 나가는 힘이 아주 좋습니다. 몇몇 댓글을 보니까 구할 수도 없는 와인 맨날 올린다고 하시는데 이 두 와인들은 시중에서 편하게 구입이 가능한 와인들입니다. 뭐가 더 좋다고 표현은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샴페인을 이끌어갈 연건들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도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자세히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샴페인 테팅저라든지 레어라든지 모에샹도, 아르노 마르겐, 베레슈, 멘트스, 조르스라발. 사실 조르스라발도 레퓨테이션이 어느 정도냐면 피터리엄이 제일 사랑하는 샴페인 하나 꼽으라면 조르스라발일걸요. 항상 그 정도로 사실 최고의 샴페인으로 생산되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홍보가 좀 안 돼서 그런데 조르스라발도 정말 큐미에서는 지존급이고 아주 뛰어난 와인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두 편에 하나 소개시켜드려서 뭐 오늘 넣지않았는데 줄브로쉐가 있고요. 빌마 씨의 빌마도 아주 매력적인 와인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율리세 꼴링, 율리세 꼴링도 폼이 많이 올랐죠. 매력적인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 요새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좀 걱정이긴 해요. 그 다음에 뭐 장필립 트루세라든지 마괴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잘 좋은 와인 생산하고 있습니다. 몽타뉴 횡스에 대해서 2시간 넘게 지금 촬영을 했는데 최대한 소개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네요. 이걸 두 편 어려울 것 같고 아마 3편 정도 나눠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보시고 많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와인을 통해 항상 즐거운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인 마시는 톰 이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